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공상소설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실지 아니면 어이없어 킹받게 되실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전하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일 뿐 짧은 SF 단편 소설을 듣는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모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인류의 은밀한 통제자. 이것은 추측이나 사기 또는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었을까요? 인류를 은밀히 통제하는 미지의 기생생물은 실제하며 인류가 다음 수준의 존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즉시 처리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기생충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감정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아메바 같은 생물이 언제 처음 지구에 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오래전 의식이 한 단계 변경된 상태에서 고대 주술사에 의해 발견이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일부에게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그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생물체의 에너지 특징이 전자기 스펙트럼 내에서 우리의 정상적이고 좁은 시야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선 이것들은 일련의 정통적인 적외선 사진에서 찍히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체는 나사의 사진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이들은 우주선이 아닙니다. 이들은 1950년대부터 개척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명 하늘의 물고기라고 명명했던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68년에 스타트랙이라는 유명한 영상의 에피소드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유형으로 보이는 에너지에 굶주린 아메바 같은 생물의 거대한 버전이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에피소드에서는 그곳에 등장한 생물체의 크기에 놀랐고 자신들의 스타쉽 엔터프라이즈와 그 승무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주변 환경에서 그 생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생물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스타트랙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색상이 보강된 미세한 아메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비밀 사회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자였고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암시하는 걸 매우 즐겨하는 집단이었던 것이죠. 어쨌건 과거 스타트랙에서 나온 생물과 유사한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포착이 되었는데 이들은 분명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유기 축전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명 하늘 물고기라고 부르는 것의 사진에서 보면 그들의 입 모양의 먹이 구멍처럼 보이는 곳은 과거 스타트랙에서 나온 모습과 깜짝 놀랄 만큼 기하학적 유사성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크고 검고 살찐 물고기처럼 보이는 것은 이들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나그 함마디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고대 영주주의 문헌에서는 그들이 집정관이라고 부르던 오래전에 지구를 침략한 두 종류의 외계 악마적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집정관의 첫 번째 유형은 파충류처럼 보였고 또 다른 유형은 인간의 배아처럼 생겼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하늘 물고기, 즉 사진 속의 모양과 생김새가 매우 유사했던 것이죠. 또한 워싱턴 DC의 은밀한 조우라는 책에서는 악마 같은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워싱턴의 정치인과 다른 권력자들의 마음을 은밀히 조종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이 행성에서 권력이 위치해 있는 선택된 개인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정체를 알 수 없어 보이는 매우 수상한 미지의 생물은 공중에서 좌우로 또는 똑바로 움직이는 덧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뚱뚱한 검은 물고기 또는 거대한 물고기처럼 보였으며 마치 거대한 황새치가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래전 멕시코의 토착 주술사들은 우리 인류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깊숙한 곳으로부터 와서 우리 삶의 지배권을 장악한 포식자였고, 포식자는 우리의 주인이자 지배자였으며 그것은 우리를 유순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항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위를 진압하였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불을 켜면 그 빛은 그들의 모든 모습을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고대 멕시코의 주술사들에게 당시 화제의 주인공이었던 이것은 주술사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것들은 무엇이며 이 보시처처럼 보이는 것이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에 대하여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해본다면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음식이기 때문에 점령했고 우리가 그들의 생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가 닭장에서 닭을 기르는 것과 같이 이 포식자들은 인간을 우리 안에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것처럼 그들도 항상 우리를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사실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주술사들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포식자들이 우리에게 믿음 체계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 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회적 관습,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 기대, 성공과 실패의 꿈을 설정한 자들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탐욕과 비겁함을 주었고 우리를 안일하고 일상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들은 우리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보다 무한할 정도로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순정적이고 온유하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작전을 펼쳤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곧 포식자들의 마음인데 그것은 매우 모순적이며 시무룩하며 곧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고픔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음식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는 결국 그들 포식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인간의 삶에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든 취하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고대 주술사들은 어째서 그러한 포식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전설에 따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으며 단지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징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깊은 곳에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들 포식자의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인간을 떠났다 돌아오고 또다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곤 한다는 것이죠. 고대 멕시코의 주술사들은 그 포식자들을 보았고 그들은 그것들이 공중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플라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그림자였고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두웠으며 그러한 짙은 어둠 사이를 뛰어다니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따라서 고대 멕시코 주술사들은 그것이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영리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은 그들에게 길러지는 의식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대안은 바로 규율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율만이 유일한 그들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 일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규율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몸이 파랗게 될 때까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으며 단지 인간이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대 주술사에게 있어서 규율은 예술이자 그것은 움찔하지 않고 그들을 마주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결과 포식자들은 당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취할 수 없는 빛나는 인식을 지닌 인간은 그들 인식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황한 그들은 사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었으며 포식자는 한동안 우리의 빛나는 인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고대 주술사들은 그러한 인간의 빛나는 인식의 방어막이 마치 나무와 같아서 가지치기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으며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속임수는 훈련을 통해서 포식자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었으며 인간 자신 내면의 침묵으로 포식자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면 결국 그들이 설치해 놓은 하늘 물고기들이 달아나게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달아난 생물체들은 또다시 돌아오곤 했지만 한번 내면의 침묵을 겪은 자에게는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며 그가 여전히 내면을 다듬고 있다면 그들이 도망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 어느 날인가 그것들이 영구적으로 도망가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자신의 내면에 도달하는 날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무아지경에 이르는 경지라고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의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를 확인하고 통합하는 데만 무려 수천 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만일 본인 스스로 하나의 에너지 장의 집합체로 형성하여 자신의 진동력을 하나로 묶어 그것을 붙잡는 데 성공한다면 그 포식자들은 달아날 것이며 게다가 자신의 진동에 대한 통합을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포식자들은 영원히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여러분 각자 자신 속에 흐르는 의식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 에너지를 꼭 붙잡고 있을 수 있다면 매우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상에 불과한 걸까요? 만일 사실이라면 그러한 불쾌한 포식자들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고차원의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그것들이 배치된 것일까요? 그리고 고대 주술사나 인간의 의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이처럼 수상한 존재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자들은 그들에게 이미 잠식되어 먹이가 되고 있는 상태이며 현세 이후 그들 영혼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공상소설은 일부 의식의 확장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어쩌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고 만일 이와 비슷한 경험이 실제로 있는 분들은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그렇다는 것이며 재밌는 시간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의 SF소설은 아직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홀로 작업하는 늦은 밤 이제 점점 눈도 침침해지고 너무나 피곤하여 당장이라도 졸도할 것만 같아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없는 관계로 남은 이야기는 반응 봐서 추가든지 아니면 말든지 어쨌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